자, 안녕하세요. 머니버드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어니스트님이 매매를 한 거를 이제 올려드렸는데, 지금 보고 계신 차트 블러썸 MNC 종목을 매수를 해서 하루 오버나이트 해서 다음날 시초에 거의 상한가 부근에서 전량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기는 거를 보여드렸죠. 이거 자세하게 좀 궁금한 분들은 저희가 영상 링크를 여기다 걸어 둘 테니까는 한번 보세요. 이거 지금 올리고 나서 저희 영상들 중에서 반응이 좋은 편이라서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영상 꼭 보시고요. 근데 이제 오늘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영상을 올리고 나니까는 솔직히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저희 둘 다 진짜 많이 놀랐습니다. 이 매매를 가지고 뭔가 이제 저희가 영상을 올리면 논란은 조금씩 있으니까, 없을 수가 없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희 예상치를 너무 벗어나서 얘기를 하시는 거를 보니까는 이거 진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도대체 지금 이 유튜브를 보는 분들은 주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 너무 심한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저희 뭐 해명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이분들은 진짜 도움을 좀 드려야 되겠다. 뭔가 좀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저희가 막 저희만이 맞습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좀 약간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논리에 오류가 좀 있다던가, 아니면 주식을 좀 잘못된 방향으로 하고 있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남긴 댓글들을 하나하나, 이제 좋은 댓글들은 그냥 넘어가고 어차피 그냥 이해하면서 보신 거니까. 근데 이해하지 못한 채로 뭐 이런저런 의견을 남겨주신 분들, 그 의견의 종류를 좀 몇 가지 이렇게 유형별로 나눠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언니님께 물어보고, 여러분들이 대변해서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고 다시 언니님이 그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알려주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좋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운이 좋았네, 뭐 운빨로 먹었네, 뭐 사놓고서 그냥 기다렸더니 상한가 가서 운으로 먹었네, 뭐 이런 이제 가벼운 걸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담백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상한가를 먹은 부분에 대해서 운적 요소가 있었다,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사실 운도 있는 거죠. 결과론적인 운,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조금 더 먹었네, 이 부분은 맞아요. 하지만 이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진짜 또 XX가 아닌 이상에는, 또라 X가 아닌, 또라예요? 뭐. 네, 또라이가 아닌 이상에는 1억을 미쳤다 베팅을 하겠나요? 그것도 말씀드리는 대로 저희한테는 저희를 바라보고 배우고 교육생분들, 훈련생분들 다 지켜보고 있고, 저 그분들하고 같이 매매도 하면서 가르치면서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제가 굳이 그런 또라이 매매를 하진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 저희가 비중 적게 했었을 때 100만원, 200만원 또는 500만원 요 정도로 했었을 때 그걸로는 누가 못하냐 뭐 이런 얘기도 있겠죠. 이제는 반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잘한다 못한다의 부분이 아니라 자금이 크든 작든 한결같이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상한가를 간 거는, 그거는 뭐 사실 운이에요. 여러분 말대로 그거를 노리고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운도 있었던 건데, 매매했던 과정을 보면 상한가 때 뭐 막 다음날까지 보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상한가 때 꼭 팔아야지 막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할 걸 하는 와중에 그런 게 온 거죠. 이걸 정리하면 저는 저의 매매는 항상 유연하게, 만약에 어느 정도 적정하게 올라가면 상한가까지는 안 갔다고 하더라도 적당히 수익 내고 커트 칠 수 있었을 거고요. 그대로 옆으로 횡보하게 되면 관리하면서 충분히 마무리 잘 시켰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락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나름대로 리밸런싱하고 비중 따라 잡으면서 얼마든지 관리하면서 항상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해왔으니까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뭐 운으로 매매했네 뭐 이렇게 말하기에는 언니님이 지금 15년 동안 주식을 해오면서 일가를 이룬 분인데, 뭐 럭키가인가요? 그러면 이게 좀 그걸 그렇게 보시는 건 아닌 것 같고, 모든 스탯을 운에다가 몰빵한 분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운을 타고났나 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수치적으로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단순히 뭐 객관적으로 지금 다른 데서 보고 계시는 저희 회원님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 한 2년 반 넘죠. 2년 8개월? 어찌됐든 3년 가까이 되는 동안 다뤄온 종목이 1000개가 넘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해서 대다수의 논리는 이런 매매에서 이렇게 오버나이트하고 손실을 안고 가는 매매의 단점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다가 계속 물리면 어떻게, 이거예요. 단순히 얘기하게 되면은 대략 한 1000개 매매를 하면서 1000개가 넘는 종목을 매매하면서 보여지는, 공식적으로 그러면서 남은 잡념을 한 2개, 2.5개
퍼센트로 따지면 0.25% 정도거든요. 음, 주식에서 질 수 있는 리스크에서 또한 그 또한 해결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 구조만 만들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지. 이 현상 자체를 가지고 맞네 틀리네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질문이 많이 남았으니까는 뒤에 거 이제 들어보시면서 더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단 요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어니님이 요때부터 언제부터였죠? 예, 요때예요. 네. 그러니까 얘 너무 위험할 때 들어갔다. 자리가 너무 안 좋았다. 그러니까 자리가 너무 위험했다라는 이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자,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왜 이렇게 고점에서 들어갔나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자리가 위험했다가 아니라 분봉상에서 볼 때 그 관점을 가지신 분들이 왜 이렇게 높은 가격에서 매수했어요? 겠죠. 이거를 질문을 바꾸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높은 가격이 위험한 자리니까요. 요 분들의 입장에서. 네. 근데 이게 가격적으로 얘기했었을 때 또 일봉하고 비교하게 되면은 진짜 낮은 가격이에요. 여기서거든요. 네. 이거를 무슨 가격이 높다라고 얘기하기에는 한없이 낮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럼 거꾸로 이렇게 내리꽂고 있는 차트에서 잠깐 반등했다고 들어가는 건 위험하지 않냐? 더 내리꽂을 수 있는데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가능하죠.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데서도 더 내리꼽았으니까 여기서도 네네. 보게 되면은. 근데 제가 말씀드렸을 때 내리꼽기 전에 이 파동 안에서 충분히 매매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한 거지.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구체적으로 수급으로 제가 보는 수급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이때 있잖아요. 네. 이때와 이때가 맞물리는 지점으로 가기 때문에 이 안에서 추가적인 파동,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린 게 뒤에 상한가 갈 거다. 뭐 이거 애시당초 저는 노리지도 않았습니다. 파도 타러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네. 그게 윗파동이든 아랫파동이든 그 파동을 저는 이용해서 매매를 하고 항상 그런 식으로 매매에서 수익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제가 잘한 매매를 한 거고, 제가 잘한 매매를 함에 있어서 전혀 거부감이 없었던 종목이다. 근데 보신 분들의 성향이나 스타일에 따라서 다소 뭐 공격적으로 보여졌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 짬밥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새 말로는 짬바죠.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뭐 그렇다라고 하는데 저는 공격적인 매매, 방어적인 매매 굉장히 많이 익숙한 사람이고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자, 제가 그냥 정리를 좀 하고 마무리를 하면은 네. 일단 어니님 성향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이세요. 그러니까 공격적이라는 게 어떤 거냐라는 거를 이제 보자면은 뭐 무조건 공격 이런 게 아니라 쫄보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뭐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을 근거로 매매를 하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한가를 갔다라는 그 결과를 보고서 끼워 맞추니까 이런저런 것들이 의문인데, 그냥 이분은 이제 여기서 할 거를 했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배울 게 있어요. 그렇게 보시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 이 질문은. 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이때 이제 뭐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게 쭉 받아서 들어가다가 21선을 깼을 때 이거는 손절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 얘기는 담백하게 넘어갈게요. 저 이평선 안 봅니다. 자, 왜 안 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손절을 왜 안 할까요? 손절하는 것도 결국에는 좀 뭔가가 좀 기회를,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뭔가도 될 텐데. 저도 이 이야기를 생각을 해봤어요. 네. 이평선이 이동평균선이잖아요. 이동평균선의 약자예요. 자, 평균이란 말은 말 그대로 평균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모든 수치 조합에는 평균의 오류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50명 정원에 반해서 40등 하던 사람이 10등 안에 들지 말란 법이 있나요? 무조건 평균 위로 50명이니까 25등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투자를 하는 게 투자의 정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40등인 애가 똑바로 제대로 하려고 하게 되면은 그 친구한테 투자해서 그 친구가 10등 안에 들어가는 경험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동평균선 자체는 그렇게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아예 무시한다 이게 아니라 저는 제 투자 판단에 이동평균선이 굉장히 큰 지대한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되게 그리고 무의미한 손절을 하게 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500만 원으로 하고 100만 원으로 주식할 때 단타 칠 때만 생각하시면 손절 쉽죠. 뭐 2, 3%대 손절하는 거. 근데 1억이잖아요, 이거 지금. 그렇게 쉽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에요. 무의미한 손절을 그렇게 강맹하는 게 과연 유리한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걱정된 거예요. 도대체 이분들은 주식을 어떻게 하고 계시길래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까? 이런 게 좀 걱정스러워서 오늘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한 마이너스 4%에서 5%까지 내려갔잖아요. 이게 중간 과정에서 뭐 이때까지 뭐 이렇게 밸런싱 맞춰가면서 하다가 이때 여기쯤에서는 아마 그렇게 됐을 건데 마이너스 5점 몇 프로까지 간 거잖아요. 그러면 야, 그 마이너스 5점 몇 프로까지 손절 안 한 게 그게 단타냐? 그렇게 단타 치는 거 내가 처음 봤다. 이제 요런 얘기.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반대로 그런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마이너스 5% 되기 전에는 무조건 손절해야 된다라는 그런,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저희가 진짜 깜짝 놀란 부분이죠, 이게 사실. 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무조건 손절을 해야 되는 마치 약속처럼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매매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잘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거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그 스타일이고, 뭐 노래로 가수로 치게 되면은 진성을 잘 쓰는 사람, 흉성을 잘 쓰는 사람, 가성을 잘 쓰는 사람, 미성을 잘 쓰는 사람, 각자로 자신의 성향껏 스타일대로 음을 만들어내서 그 안에서 노래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거는 손절을 하는 게 주식 투자야. 이 정의는 정말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리고 이 부분은요, 제가 아는 한 프로 스캘퍼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만 하지는 않아요. 뭐 그것만 고집하시는 분들도 존재는 하는데 조금, 그리고 기본적인 결이 다른 게, 저는 최초에 투자 자체를 미국에서 배웠었고 뭐 그렇게 했었을 때 일단 그거는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단타를 한다라는 거랑 단타가 아닌 주식이랑 너무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단타는 마이너스 1% 내외에서 무조건 칼손절 아니면 익절, 그거 아닌 거는 단타 아니야. 이런 약간 막 국룰, 막 뭐 우리나라에서 정한 룰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단타 국룰 막 이런 거를 정해두신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 부분을 생각했었을 때 이 관점 아닐까요? 저는 매매를 시작하기 전에 스캘핑을 해야지, 단타를 해야지, 스윙을 해야지 정하고 들어가지 않잖아요. 제가 항상 어니스트 스타일 중에 하나는 확실한 수익이나 이런 걸 만들어감을 위해서 시간적인 요소를 어느 정도 내려놨다라고 했기 때문에 빨리 끝나면 스캘핑이 되는 거고, 그것보다 조금 더 해서 단타, 단기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끝나는 거에 대해서 흐름에 따라 그냥 파도를 타다가 종료시킬 때 종료를 시키는 거지 정하고 들어가지 않는데, 어떤 분들은 시간을 컨트롤 하시는 분들의 눈에서 보게 되면은 정해놨잖아요. 단타, 나는 단타를 해야지, 단타로만 딱 정해놓게 되면은 제 매매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겠다. 이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죠? 그렇게 본다면은 뭐 손절하고 뭐 바로 그냥 보합권에서 매도하는 게 맞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네, 문제는 진짜 그렇게 했을 때, 네. 그렇게만 했을 때 얼마나 이제 주식으로 잘 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또 별개잖아요. 그거는 일단 자신의 스타일대로 해보면서 경험 안에서 자신이 그렇죠. 뭐 어떤 성향인지는 파악해 가야겠죠. 그렇게 하면서 잘하시는 분들도 존재는 하니까 그분들 역시도 인정은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잘하는 분도 있는 거지만 그렇게 해야 잘한다는 완전 다른 얘기라는 거죠. 네, 그쵸. 왜냐면 그런 매매도 단점은 분명히 있으니까 계좌가 높습니다. 그렇죠. 저희 뭐 클럽에 최근에 오신 분들도 그런 거 많이 하시다가 오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매매 성향 스타일이냐랑은 상관없어요. 그 성향이나 스타일을 결국엔 잘해야 된다인 거지, 이 방법이 맞고 저 방법이 틀리다는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거들어서 여러분들께 조언을 한번 드리면, 잔소리 같은 조언인데, 저희는 진짜 나눈다는 생각으로 나누고 있고, 저희 말고도 뭐 다른 유튜버들도 나눌 수 있고, 다른 프로였던 분들도 뭐 이런 방송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요 배우려고 보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배우려고 저희 영상 봤잖아요. 근데 왜 그거를 배우셔야지 그걸 자기 기준에 맞춰서 평가하려고 보는 거 아니잖아요. 일단은 그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네, 이건 진짜 잔소리인데, 배워서 흡수를 하실 생각을 하는 게 먼저지 않을까?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요때부터 이렇게 사 모아서 결국에는 봐라, 네가 한 건 물타기만 계속하다가 진짜 재수 좋게 상한가 맞아갖고 수익 낸 거잖아. 그걸 뭘 자랑이라고 올렸어? 이렇게 이제 딱 하는 그런 얘기. 네. 물타기만 계속 하셨나요, 언니님? 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물타기랑 관리, 리밸런싱 이 부분에 미묘한 차이를 아예 모르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만약에 제가 물타기만 계속하는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계좌에 똥이 아주 그냥 넘쳐 흘러야겠죠. 네. 왜냐면은 많은 개인들이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저렇게만 하다 보면은 똥이 계좌에 차고 넘쳐서 후속 관리는 안 되고 계좌 잠식이 일어난다라는 거. 근데 누구보다 이런 똥 처리, 관리 이 부분 컨텐츠에 대해서 가장 많은 컨텐츠를 발행한 채널이 저희 채널 아닌가요? 맞아요. 저희 그 네. 똥푸기 채널 같은 느낌이잖아요. 저희 네, 식사 중에 보는 분들께 죄송하지만. 네. 근데 그런 물타기를 가장 하면 안 되고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저희한테 물타기입니다라고 말하니까 뭐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보면 결과적으로 이때 막 비중이 밸런스를 맞춘다고 비중을 줄인 것도 아니었고 네. 사실상 여기서는 이제 좀 약간 풀비중 가깝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까지는 이제 그냥 충분히 공격할 만 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비중을 채웠다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이 금액에서 오는 착시 효과 때문에 풀비중이네 뭐네 진짜 잠 못 잤겠네 뭐 그렇겠지만 일단 전혀 거부감 없는 비중이었고요. 그리고 비중 풀도 아니고 저한테는 분명히 20%의 비중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죠. 저한테 20%란 비중은요. 여기서 추가로 마이너스 20% 이상 하락해도 저는 그 종목 살려낼 자신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질문인데 언니님이 먼저 말씀하셨는데 야 500만 원이나 물려가지고 저거 다음날까지 잠 못 잤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참 되게 재밌었어요. 사실 그렇게 말씀을 남길 수 있다는 게 네. 네, 이거는 이제 그릇 문제죠. 그릇 문제. 네, 거기에 공 하나 더 붙여도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뭐 아니 근데 보는 분이 그게 잠 못 잘 정도의 큰 금액이면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배워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 500이라는 숫자가 잠도 못 잘 정도로 자신을 옥죄는 숫자라고 하게 되면 시드 설정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시드 설정이 잘못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매매 방법 자체가 뭔가 이상한 거일 수도 있는 거고 네. 주식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상태 아닌가? 이거를 좀 한번 지금 짚어봐야 될 때인데 네. 이제 마치 자기가 보고 있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안타까운 거죠.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거 숫자 줄여서 생각하면은 1000만 원으로 슬롯 했으면은 마이너스 50만 원 평가 손실 거쳐가는 경우 저는 정말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숨만 쉬어도.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뭐 1억으로 이제 크게 도박했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제 그건 여태까지 나왔던 것들 종합해 보면 아니라는 그냥 그렇게 결론 내고 넘어갈게요. 예. 그리고 그 이 얘기도 있었죠. 야, 이럴 거면 차라리 종가에 그냥 종가 베팅을 하는 게 나았다. 결과론적인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과정론적인 얘기로 간다면 네. 이때 종가에 1억을 베팅하는 게 맞을까요? 못할 이유는 없겠지만 굳이라는 생각은 들죠. 그죠. 굳이라는 생각도 또 해봐야 돼요.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게 뭐 수급이 다 빠져가지고 마른 상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저 때 무슨 뭐 수급이 막판에 붙었던 것도 아니고 언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상 저 때 종가에 뭐 8천이든 1억을 넣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부터가 그냥 너무 결과론적으로 이 영상을 해석하고 계시다는 거를 그거를 떠나서 딱 한 가지 관점이에요. 종목을 시작해서 그거를 흐름을 탄다의 개념과 그 종가에 베팅을 했었어야지 그거는 자리를 맞추겠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종가에 베팅해서 풀 베팅 들어가가지고 안 맞으면 그분은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가면 종가부터 만들어 간다라는 개념으로 말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 자, 요 얘기도 있죠. 이거는 애초에 그냥 종목을 잘 고른 거다. 매매는 잘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얘기. 네. 네. 이거에 대해서는 항변하실 것이 있을까요? 종목을 잘 골랐다. 어떤 의미에서 잘 고른지는 거는 모르겠지만 뭐 상한가 갔으니까 잘 골랐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죠. 상한가 갔으니까 잘 골랐다는 얘기죠. 네. 저는 이 종목이 제가 관리할 수 있는 파동의 흐름을 타고 나와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고른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상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여기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개파락 맞으면 어떡하냐라고 하지만 저는 제가 다른 종목 중에 그런 상황을 맞이하기도 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특정 악재 변수가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고 수급이나 파동 원리적으로 하게 되면 되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시장 악재 끼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자, 이 부분은 이 영상 전에 영상에서도 본 영상에서도 제가 이거는 종목을 잘 고르셨네요 라는 말을 했었어요. 저도
근데 이제 저는 관점이 상한가 가기 전에 이미 그 얘기를 했었고, 네. 이제 일봉으로 보자면 이게 저점에서 저점 반등하는 거 잘 골랐네라는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다 막 잘 나가는 종목들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캐치하신 게 나는 못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고르셨네요 였지, 이게 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잘하고 막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네. 보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인문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저는 저의 성향이나 스타일, 제가 관리할 수 있는 범주나 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까 가수로 비유를 했는데, 가수가 이 노래는 나랑 잘 맞겠다 하는 거를 그냥 골라내는 것처럼 그렇게 고르다 보면 그 종목이 좋은 결과를 곧잘 갖다 주죠. 이 종목 상한가 가려고 정한 종목은 아닙니다. 저한테 상한가란 오며 가며 만나는 거지 노리진 않아요. 자, 오해는 하지 말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한테 뭐 안 좋은 댓글 남긴 분들을 공격하고자 막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여러 이제 논란성 댓글이 달리는 걸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진짜 저랑 언니님이, 야 이거 진짜 이게 주식이 지금 현재 유튜브에서 현 주식판이 진짜 생각 이상이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이구나. 그러니까 거의 그냥 칼손절 찬양 그런 느낌? 주식 이퀄 칼손절, 여기에 모든 거를 끼워 맞춰져 있는 느낌이 들어서, 물론 그것도 전략이 될 수 있지만 뭐 그게 옳고 다른 건 틀리다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주식 발전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저 칼손절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저도 한참 훈련하고 배우고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아예 염두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손절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냥 염두 안 하진 않았다. 네. 네. 근데 손절을 하시는 분들, 칼손절 뭐 했었을 때 이 부분은 있어요. 모든 매매 스타일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시드 키우기 힘듭니다. 물론 그걸 극복하고 시드를 정말 키우시는 분들도 존재는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연습할 때 소액으로 연습하는 거랑 시드가 커가는 거랑은 다른 얘기예요. 칼손절 전략이. 그리고 그 시드가 훨씬 더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용할 수 없는 전략이 되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그래서 단타의 이중성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니스트의 1억 만들기 관련된 영상 찍었을 때 제가 일절 고민도 안 하고 그래서 단타가 아닌 빌드업을 먼저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네, 그게 포인트예요. 보신 분들 자신의 계좌도 아니지만 이거는 진짜 죽다 살아났네요. 잠 못 잤겠네요. 뭐 되게 위험천만한 매매겠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결과가 좋던 결과가 안 좋던 모든 단타 매매는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진짜 모아가고 자산을 지키면서 성장하는 단계에서는 단타보다는 빌드업 위주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게 다 크고 성공하는 경험이 쌓이고 어느 정도 시드 분리가 되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어차피 단타는 리스크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자신이 수렴할 수 있는 정도로 선택적으로 전략을 짜면 돼요. 그러면은 훨씬 더 의외로 좋은 수익이 나오기도 합니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네. 저도 조금 제 경험을 덧붙이면, 저는 처음부터 주식을 조막손으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좀 시드를 되게 키워가면서 좀 큰 손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때 고민을 해보면은 답은 나옵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 칼손절 치면서 손실이 무서워서 손절을 하기 시작하면 진짜 못 늘려요. 이게 진짜 언니님이 아까 그냥 원론처럼 얘기를 했지만 경험적으로도 그걸 해보면은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 유튜브에도 제가 이제 좀 궁금해서 보다 보니까 뭐 1000만원으로 단타치기, 막 500만원으로 단타치기 뭐 이런 것도 얘기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는 거죠. 왜 500, 왜 1000만원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냐는 거죠. 거기서 하는 얘기는 항상 이제 칼손절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과적으로 원인과 결과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100%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방향성을 조금 더 긍정적이고 좀 더 원대하게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이런 또 얘기를 한번 하면서, 자, 아까 언니님이 말씀 잘 해주셨으니까 그거 잘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저희가 오늘 영상은 이제 실전 매매가 아니죠. 근데 이제 언니님이 또 매매를 계속 하고 계세요. 그거 이제 여러분들께 좀 재밌게 보여줄 만한 거다 싶으면 보여드릴 거고, 수익도 이미 뭐 또 그 사이에 내셨는데 너무 단순해서 그냥 이거 수익 났어 자랑하는 것밖에 안 돼. 그런 것들은 좀 스킵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 조금 늦게 실전 매매가 좀 한 번, 두 번 건너뛰더라도
조금만 기다려주시면은 계속해서 좋은 영상들 올라갈 거라는 거 약속드리고요. 물린 종목 담아보려고요. 물린 종목을 관리하는 거 담아보려고요. 그래서 일부러 막 물리고 계신가요? 네, 하다 보면 그런 거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그냥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기대하시는 거잖아요. 기대하는 거 계속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영상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지만 본인이 직접 매매하면서 경험 쌓고 그런 게 훨씬 중요한 거고, 그래야 이제 본인 수익도 되는 거니까 그 부분 저희가 또 채워드릴 수 있게 투자 클럽 하고 있죠. 거기 클럽 함께 하시면은 언니님 스타일대로 꾸준하게 롱런에서 수익 낼 수 있는 괜찮은 주식 방법 본인 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거기 오시려면 저희가 또 이제 말씀드리지만 네이버 카페입니다. 주식비도 공유 카페 가입하시면 거기에서 이제 공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클럽 멤버 외에도 카페에 오셔서 그냥 단순하게 정보 공유하고 뭐 그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뭐 또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 두시고 알람 설정해 두시고요.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